네, 3부입니다. 진짜 줄기차게 잘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냥 말씀 잘하시니까 뭐 제가 편하긴 한데 참 근데 이 말씀드리는 게 점점 갈수록 좀 아물런 얘기만 제주 관광 코로나 시기에 뭐 제주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뭐 가장 중요한 항공기도 많이 국외선으로 해외로 많이 나가버리고 특히 일본으로 많이 갔고요. 저도 일본에 기획 취재로 한번 가봤는데 너무 저렴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음료 같은 경우는 제주 공항에서 거의 2,000원, 2,000원대인데 일본은 180엔, 120엔 막 이렇게 되거든요. 엔화. 이러고 보면 제주 관광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뭐 관광지에 사는 사람인데 어, 그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에 예. 들어오는 인구. 전년 대비? 예.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이후 얘기하는 거죠.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제주가 관광의 산품을 관광객들이 이게 좋아라는 이 혹하는 그런 상품이 없어요. 늘 하던 대로. 그런데 세상에 변화가 있고 그 관광객 수요자들의 욕구는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욕구에 달라지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상품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암울하다. 코로나 때는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장사가 잘 될 때 관리 잘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코로나 때 수없이 그 골프장 같은 예를 같은 경우도 골프의 요금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이게 조율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넘쳐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도정이 가만히 있었느냐? 도정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맡겨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조절했다면 지금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자구적인 각각 그 업체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홍보나 마케팅이 개인 업체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관광협회나 관광공사가 그걸 해야겠지만 그 또한 관광 전문가들이 협회나 공사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게 공직자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사람 직접 가서 그걸 TF팀이라도 어떤 성과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효과성을 도민들한테 늘 알리는 그런 계획적인 관광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송창권 의원님께서 뭐 지금 도의회 환경보전위원장, 환경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환경보전기금 제주도에 올 때 환경에 대한 기금을 부과시키는 그것 때문에 관광협회하고 약간 트러블 뭐 마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환경보전기금 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좀 아쉬워요. 그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입도세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요.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봤죠. 찬반이 좀 팽팽한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목적이 뭘까를 우리가 고민해봐야겠죠. 왜죠?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꼭 환경보존기금의 명칭은 하죠. 그 말은 뭐냐? 오시는 관광객한테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기금을 받더라도 관광객이 나 이건 내야 돼.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한 사람이 왔을 때 얼마큼 소비해서 도민한테 어떻게 남겨주고 가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피해를 주느냐 두 가지 분석을 해야죠. 이 분석적 데이터에 의해서 이걸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관광객이 한 사람이 와서 10만 원 쓰면 12만 원 쓰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2만 원 속에 관광보조금 녹아내리면 되죠. 그러면 오시는 관광객 부담이 없죠. 또 여기에 관광객이 소득 중에 되게 되니까 도민들도 이러이러해서 거기에 2만 원 속에 이게 포함됩니다 한다면 도민들도 이해할 겁니다. 이런 정책적 계획적인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냥 편리 위주로 관광 주민들이 그 사람도 쓰레기만 버려. 야 환경보전기금 받아야 돼. 관광객들은 아니 우리가 가서 돈 써주는데 왜 보전기금까지 받아? 그럼 우리 다른 데 갈게. 이게 결국 제주도를 떠나보내는 근원이 되는 거죠. 요거를 잘 믹싱해서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우리 도민들도 환경보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이거는 제도로 됩니다. 조례로만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환경보전기금이라는 말을 넣어서 관광객과 도민들의 이질감 생기고 그것에서 논쟁이 생기고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제주 입도 관광객들이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 그렇죠. 음. 오히려 자연스럽게 음. 이런 거죠. 예전에 육지분들이 제주도에 오면 저희 어릴 때 보면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무전여행도 하거든요. 네, 네. 오히려 시골에서 밥도 그냥 공짜로 지어주고 제주도 인심으로. 지금은 뭐 민박한다고 해서 오히려 경쟁하고 호객행위하고 돈 때문에 논쟁이 있고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제주도 갔더니 이런 걸 또 도와주더라. 야,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일정히 기부도 하고 싶다. 우리가 우리 도민 저기 명예도민 있지 않습니까? 그 명예도민들 되게 자존감이 높습니다. 제가 그분들 많이 이제 상대하다 보면 도의원 때 상대하다 보면 자기가 명예도민증을 자랑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위급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랑할 정도라면 우리가 그분한테 큰 혜택 준 게 없거든요. 하지만 제주도민과의 자존심, 그러니까 명예도민은 그냥 명예도민이 아니라 의회 승인까지 받기 때문에 동의까지 받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 그러니까 제주도에 관광객이 왔다면 난 제주도에 관광을 갔으니 의식적으로도 관광객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환경보증기금 내고 간다? 뭐야? 내가 좋아해서 내가 돈 써주러 가는데 환경보증 받는다? 내가 안 가면 되지. 그럼 다른 데 가면 다른 시도에는 그런 게 받는 게 많이 없거든요. 받을 수도 있지만 받는 게 과연 도민들의 이익이 될까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거북스럽게 관광객을 상대하여금 우리를 불편하게 느낄 필요는 없죠. 그냥 그 관광협회 쪽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관광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식까지 환경보전기금 그까지 해버리면 관광이 오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푸는 거예요, 관광협회도.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통계를 정확히 내고 환경보전기금을 받았을 때 어떤가. 그러면 진짜 관광객한테 수요조사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이 얼마인가. 그거에 따른 이익이 도민한테 어떻게 가는가.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복합해서 그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도민들한테도 알리고 관광객도 알린다면 양쪽에 다 이해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협회가 역할이 그런 거죠. 네. 관광협회가 관광 활성화를 하면 관광 활성화의 그 이전에 관광객의 제주를 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제가 일본에 그 기획실에 갔을 때 일본 저 디즈니랜드 예. 그지는 항시 꽉 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강요해서 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걸 즐기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제주도의 그런 체험형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단순히 체험형이다 무슨 시설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생각,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가 있어야 돼. 가고 싶은 데.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는 뭐냐면 그 시설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 가면 환대해 준다. 그리고 거기 갔더니 뭐 예를 들어 치안도 좋다. 제주 좋지 않습니까? 어떤 관광 도시 중에 치안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또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다. 이게 좋은 점이잖아요. 이거 부각하는데 환경보존기금이라면 오히려 이걸 좀 떨어뜨리는 결과가 생기죠. 그러면 그런 시설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 저도 좀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요. 너무 단순하고 단일화돼 있다. 관광지가 보면 특성상 이런데, 보는데, 즐기는데 이게 아니라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게 한 곳에 있는 패키지로 묶어지는 그런 관광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그 도의원을 그만두고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우리가 해안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해안이 벨트화된 관광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담에 예를 듭시다. 한담에는 자그마한 커피숍 하나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타운이 됐죠. 벨트가 됐죠. 한담 아시죠? 애월의 한담에 보면 지금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것은 민간이 하나 일으키니까 좋다. 하나씩 민 거죠. 근데 민간은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공인기관, 우리 제주도 뭐 이런 관광공사는 예산 지원도 받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부지구에 관광 벨트를 한번 한다면 지금 한림에서 한담까지가
17코스 올레 코스일 겁니다. 음, 마을마다의 프로그램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걸 또 연결시키면 돼. 한변으로 벨트화 시켜서 각 요일마다 행사를 하고 왜 매일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각 마을마다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각 마을에 상품을 배치하고요. 각 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판매하고요. 체험하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냥 야간 관광이 없다 이게 아니라 벨트화된 관광은 우리 주민들이 아 거기는 갔다 와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질 때만이 그 관광은 활성화됐다고 보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벨트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공공기관에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관광의 전문가가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그것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할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도하고 도의회하고 싸우면데 제주도는 중재 이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중재의 역할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중재를 해야죠. 도의회와 관광협회 싸움은 이렇습니다. 관광협회는 일단 내 밥벌이잖아요. 그죠? 도의회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은 관광만 상대로 하는 거라 도민 전체를 다뤄야 되는 도의회 입장이고 관광협회는 자기네 업종에 대한 관광 반드시 싸움은 있는 거죠. 싸움이 있는데 이 도가 중재는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도민 전체가 원하는 거와 관광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와 이게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우루과이라는데 FTA이지 않습니까? FTA가 농산물은 우리나라가 손해보고 전자나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FTA 기금을 만들어서 농어촌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관광객 활성화시켜 그분이 집중이 된다면 그 관광객 수입의 일부를 다른 산업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면 우리가 도가 관광협회를 지원하고 그 기금을 다시 도민 전체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쌍방의 상호 보완되는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제안을 해서 중재를 해야지 그냥 너네 이리 와라 이리 와서 협의해라 이게 아니라 서로 상품을 서로 좋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중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잘하셔갖고 자 1부, 2부, 1, 3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첫 느낌 어떻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교류가 우리 많은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혹시나 제가 부족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해 버리시고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응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1부, 2부, 3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1부, 2부 선거 관련해 갖고 얘기 나왔고 2부는 건설 지금 워낙 위험이 도래해 갖고 이걸 다뤘고 세 번째는 관광 쪽을 다뤘습니다. 다음에는 선거 끝나면 아마 그에 대해서는 평가, 분석 그때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저출산 문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게 없어갖고 제가 너무 편합니다. 오늘 일간제주 TV의 장동원의 직격 토크 제주 정치와 경제 할 말은 한다. 이렇게 제 첫 번째 이렇게 순회를 시작했는데 1화죠 1화. 이제 2부가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